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요일 11시 요리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도 무슨 요리 할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 할 요리는 인절미 떡이 되겠습니다. 쫀득쫀득하고 밥 먹기 싫을 때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설빙에 가시면 또 인절미 팥빙수라고 많이들 드시죠? 그거 그냥 일반 집에서 팥빙수 해서 드실 수도 있지만 인절미를 이렇게 직접 만드셔가지고 팥빙수에 넣어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인절미는 저희 원래 정규 요리 수업에도 있는 레시피거든요. 근데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묵은지 찜을 밑에 요리를 하면서 같이 인절미까지 동시에 요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살짝 인절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절미를 만들려면 재료가 습식 찹쌀 가루가 필요해요. 이 찹쌀가루는 방앗간에서 물을 이렇게 같이 쓸 때라고 해야 되나요? 물을 넣어가지고 찹쌀을 가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습식 찹쌀가루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250g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이 그냥 생수 정수물이 3T 정도 필요합니다. 큰 T로 3T니까 15ml 해서 45ml 정도 되죠. 그리고 설탕이 큰 3스푼 3T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콩가루, 나중에 떡을 만들어서 묻힐 콩가루를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콩가루를 제외하고 이 찹쌀가루, 습식 찹쌀가루에 물하고 설탕하고 섞어주시면 돼요. 제가 공장에 신랑 공장에 일을 조금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은 사실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랍니다.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습식 찹쌀가루는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하세요. 평상시 보관할 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주문해가지고 바로 사온 찹쌀가루여서 물이 적정하게 찹쌀 습식이 잘 돼 있는 상태고요. 냉동실에 조금 보관하신 기간이 오래되시면 물을 한 1T 정도 섞으면서 물량을 한번 보시고 섞으셔야 됩니다. 1T 정도 더 넣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냉동실에 넣어도 가루가 건조가 되니까 이렇게 물을 넣고 살짝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정도 톡톡 치면은 부스러질 정도로 물을 살짝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을 이렇게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은 달콤 짭짤한 인절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식구들 입맛은 살짝 소금을 그냥 톡톡 쳐서 하도록 할게요. 이게 소금을 약간 가미되면 소금이 조금 가미되면 더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스티머는 처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 있고요. 저희 휘핑할 때 한 번씩 쓰죠. 그리고 제가 면보를 미리 깔아놨는데 이렇게 밑에 묵은지 찜을 하면서 인절미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찜기에 밑에 물을
여기 찜기 아래쪽에 요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물을 한 통을 부어줍니다. 한 통 다 부으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저는 면보가 있어서 면보를 깔았는데요. 집에 가지고 계신 종이 호일을 까셔도 돼요. 동그랗게 해서 조금 테두리가 위로 올라오게 하시면 나중에 꺼내실 때 좋거든요. 이렇게 가루를 전부 다 넣어서 온도는 6번 불에 중불이죠. 중불 6번 불이면 안녕하세요. 6번 불에 시간은 20분 20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화력이나 요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불에 20분을 바로 쪄내면 맛있는 인절미가 될 겁니다. 자, 떡이 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책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자, 내 아이 면역력 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아시다시피 후쿠다 미노루, 이거는 전나무 숲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편집본은 아니고 저자가 있어요. 후쿠다 미노루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내 아이 평생 건강을 위한 면역력 강화법. 학업 능력이나 체력보다 면역력이 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다. 15세 이전까지 계속해서 키울 수 있다. 이 어릴 때 면역력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면역력은 백혈구가 지배한다. 면역력이란 쉽게 말하면 백혈구의 힘이라고 합니다. 면역 기능을 형성하는 몸의 5곳을 단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 보이시나요? 아기 몸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면역 기능을 형성하는 곳이 5군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편도, 그리고 가슴샘, 그리고 간, 그리고 장 하고 골수에서 가슴샘, 편도, 간, 장, 골수, 이 부분이 면역 기능을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은 면역의 거의 70%, 80%를 차지하는 거를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편도, 간, 골수에서도 가슴샘에서도 면역을 형성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꿀꺽거리면서 목을 울리듯이 젖을 먹어야 편도가 확실히 자극을 받아서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기가 실컷 기어다녀서 온몸을 움직여서 등뼈를 단련하고 뼈에 자극을 주게 된다. 그러면서 골수의 면역력이 키워진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사나 변비가 잦으면 장관 면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장을 충실히 단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면역력을 파악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것이 체온. 36.5도 이상의 체온이 좋고 건강한 아이라면 37도까지는 쉽게 체온이 오르니까 그거는 고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 체온이 더 무섭다고 되어 있어요. 35.5라면 지금 틀림없이 열이 있는 상태다.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의 평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하나로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날 때는 물론이고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호흡이 얇고 빨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 청정기가 있으시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환기, 에어컨을 트는 요즘에도 잠깐씩 환기를 꼭 시키셔서 호흡의 면역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안색, 보통 이제 혈색이라고 하잖아요. 안색이랑 혀의 색을 잘 살펴보면 자기의 면역력을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량과 식사 태도, 급식은 뭐 먹었는지, 뭐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얼마만큼의 양을 먹었는지, 아이들의 식사량이나 식사 태도가 몸과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는 것도 면역력을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면역력이 커진다고 하거든요. 수면 자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코를 고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고 했는데 변 상태를 보는 것도 노란빛을 띠고 가벼운 변이 나오는 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장의 변 상태다. 그리고 배변 혈수 시간도 체크를 하시면은 물론 좋고요. 그리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가 좋으면 면역력도 강해진다. 아까 면역력 체크하는 부분에 골수 있었죠. 골수는 그런 부분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등뼈를 바르게 세우고 허리가 안정되고 등뼈 주위의 교감신경과 경부, 골반의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자극을 받아서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면역력 향상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데 현미를 먹는 것이 가장 건강 식단 짤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좋다고 하고요. 잘 씹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 지금 특히 여름에 물을 많이 먹고 2리터, 2.5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를 해야 하는데 물이라고 하면 탄산음료하고 차 종류는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으로 먹는 국도 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와 국을 제외하고 그냥 말 그대로 생수를 2리터 이상을 마셔서 몸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분에 가면 면역력 향상을 위한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아직 떡이 되려면 10분 정도 남아 있어서 제가 뒷부분까지 다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챕터는 아이를 활짝 웃게 한다. 웃으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웃음이 몸의 자율신경을 흔들리면서 균형을 찾아지게 하고 행복과 기쁨의 감정과 연결된 교감신경의 반사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웃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하하호호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이는 그리고 자는 동안 면역력이 자란다. 질 좋은 수면, 앞부분에서도 수면 자세라든지 호흡에 대해서도 나왔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수면이 중요한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성장이 촉진되는 것과도 같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면역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밤 늦도록 잠을 자지 않으면 낮에 활성화된 교감신경의 우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뇌가 쉬지 못하고 신체도 쉬지 못해서 면역 기능이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금세 잠이 올 것 같지 않아도 우선 누워있기라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그까지 코막힘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입 호흡이 면역력 성장에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 호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 먼지 등이 몸속으로 깊이 들어온대요. 바로 이렇게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편도에서도 방어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며 결국 감기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증에 걸리게 된다.
불필요한 곳에 면역력을 낭비하는 셈이다.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부터 코로 숨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지킨다. 몸이 찬 아이들은 특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기들 어릴 때부터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성 어른들도 배를 따뜻하게 유지해서 변이 잘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생리할 때 되면은 몸에 혈이 잘 돌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항상 변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배가 따뜻해지는 원인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너무 차갑게 노출시킨다거나 잠잘 때 이불을 덮지 않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찬물을 많이 먹게 되면 찬 음식, 찬물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이 차가워져서 신체도 배 쪽이 차가워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안 좋은 식습관 중에 하나, 생활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치료하는 면역 처방전, 이제 어떻게 처방하는지 그 부분도 나오는데요.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감기를 비롯한 질병에 걸렸을 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계속 약을 쓰다 보면 신체의 기능을 복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제가 가려움이나 발진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외에도 기관지 천식을 치료하는 흡입제,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으로 자주 쓰이는데요. 이 스테로이드제는 증상을 하기도 하지만 알레르기 질환 자체를 치료하지는 않는 거죠. 면역력을 고치는 게 아니고 잠시 그 증상만 안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제는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체내에 쉽게 또 쌓인다고 합니다. 몸속에 쌓이게 되면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로 인해서 과립구가 늘어나서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떡이 완료됐대요. 자,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당분과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고 유해 물질로부터 체내에 흡수되지 않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떡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떡이 수분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콩가루를 준비해 놓은 콩가루를 이렇게 뿌려놓고 보이세요? 버튼 작품이 선택되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지금 떡이 잘 붙었어요. 너무 잘 붙었어요. 물을 이렇게 뒤집어서 떡 가루, 콩고물 가루에 묻어서 떼줍니다. 가루가 묻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기능이 취소되었습니다. 하고 미리 접시에 있던 콩가루를 다 골고루 묻혀주시고 인절미가 네모난 모양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가루를 가쪽으로 묻혀서 아이 모양을 잡아주시면 네모나게 돼요. 가루를 적당히 골고루 묻혀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쫄깃쫄깃한 인절미가 됐어요.
좀 부드럽습니다. 국수 같지 않나요? 짜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인절미가 완성이 됐고요. 조금 식혀가지고 나중에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이따 봐요.